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공녀 제3장 어먼가드. 첫날 아침, 세라는 학생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으며 민친 선생 옆에 앉아있다가 자기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조금 흐릿하고 연한 푸른색 눈으로 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뚱뚱하고 결코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삐죽 내민 입이 착해 보였다. 연한 황갈색 머리카락은 하나로 꼭꼭 닿아서 리본으로 묶었는데 따은 머리채를 목에 감고 리본 끝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팔꿈치를 책상에 괜 채 새로운 학생을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뒤파르즈 선생이 세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자 그 아이는 조금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세라가 느닷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천진한 눈으로 호소하듯 뒤파르즈 선생을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말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감탄한 나머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몇 주 동안 어머니를 뜻하는 라메르와 아버지를 뜻하는 르페르를 외우느라 끙끙대다가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갑자기 자기 또래 아이가 나타나 그 낱말들을 익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다른 낱말도 무척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낱말을 동사와 섞어서 말하는 걸 보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리본을 잘근잘근 물어뜯다가 그만 민친 선생의 눈에 띄고 말았다. 민친 선생은 마침 화가 잔뜩 나 있던 터라 대뜸 분풀이를 해댔다. 민친 선생이 엄하게 소리쳤다. 세인트 존 양,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책상에서 팔꿈치 내리지 못해? 입에서 리본 빼고! 당장 일어나! 그 말에 아이는 다시금 화들짝 놀랐고 라비니아와 제시가 소리 죽여 키득거리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그 어린애 같은 애처로운 눈동자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것 같았다. 세라는 그 아이가 너무도 가엾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가서 친해지고 싶었다. 세라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세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세라가 몇 세기 전에 사내아이로 태어났다면 칼을 뽑아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지켜줬을 거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간다니까. 세라는 그 뚱뚱하고 둔한 세인트 존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오전 내내 그쪽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해서 자랑거리 학생으로 뽑혀 버릇없는 아이가 될 걱정은 전혀 없었다. 프랑스어 실력도 형편없었다.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뒤파르즈 선생마저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고 라비니아와 제시와 조금 더 운이 좋은 아이들은 키득거리거나 이상하다는 듯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세라는 웃지 않았다. 그 아이가 르봉팽을 루봉팡으로 발음해도 못 들은 척했다. 세라는 성격이 불같은 데가 있어서 아이들이 키득거리고 그 가엾은 아이가 멍하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책만 내려다보면서 이를 악물었다. 하나도 우습지 않아. 저렇게 웃는 건 나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세라는 그 아이를 찾아보았다. 그 아이 혼자 슬픔에 잠긴 채 창턱 아래 긴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세라는 여자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의뢰하는 말을 했을 뿐이지만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었다. 넌 이름이 뭐니? 새로운 학생이라는 신비에 쌓인 존재라서 세인트 존은 깜짝 놀랐다. 게다가 어젯밤 온 학교 학생들이 세라를 두고 입방아를 찧었으며
흥분 속에서 지칠 때까지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던 것이다. 사륜마차와 조랑말과 하녀가 딸려있는 인도에서 온 이 학생이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오다니 세인트 존으로서는 놀랄만했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나는 어먼가드 세인트 존이야. 세라가 말했다. 난 세라크루야. 이름이 참 예쁘구나. 꼭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름 같아. 어먼가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쁘다고? 너도 이름이 예뻐. 어먼가드의 가장 큰 괴로움은 똑똑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가끔은 그것이 끔찍할 정도로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모르는 것이 없고 7, 8나라 말을 할 줄 알며 수천 권의 책을 외우고 있는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도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훤히 알고 있을 줄 알 것이다.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들도 몇 개쯤 알고 프랑스어 숙제도 거뜬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먼가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자기 딸이 잘하는 과목도 하나 없고 누가 보기에도 머리가 나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종종 어먼가드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세상에나, 저 애는 가끔 보면 엘리자만큼이나 멍청하다니까. 엘리자 고모는 배우는 것도 느리고 기껏 배우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어먼가드도 놀랄 만큼 비슷했다. 어먼가드는 학교에서 유명할 만큼 공부를 못했고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민친 선생은 어먼가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어먼가드는 늘 창피를 당하거나 울면서 지냈다. 배워도 금방 잊어버렸고 어쩌다 기억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먼가드가 세라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도 그저 감탄 어린 눈으로 세라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건 당연했다. 어먼가드는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넌 프랑스 말 할 줄 알지? 세라는 크고 넓은 창가 의자에 앉더니 다리를 끌어올려 깍지를 낀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세라가 대답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프랑스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너도 맨날 프랑스 말을 들으면 금방 배울 거야. 어먼가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못해. 난 절대로 못해. 세라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왜? 어먼가드는 따내린 머리채가 흔들리도록 고개를 저었다. 방금 내가 말하는 거 들었잖아. 난 늘 그래. 발음을 못하겠어. 너무 이상해. 어먼가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단하다는 듯이 덧붙였다. 넌 똑똑하지. 그렇지? 세라는 창밖으로 우중충한 광장을 내다보았다. 참새들이 광장을 종종 뛰어다니거나 축축한 쇠난간과 시커먼 나뭇가지에 앉아 짹짹거리고 있었다. 세라는 잠시 곰곰이 생각했다. 똑똑하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내가 과연 그런가? 만일 정말로 세라가 똑똑하다면 왜 그런 걸까? 세라가 말했다.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러더니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얼굴이 애처로운 표정을 짓자 살짝 소리내어 웃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에밀리 만나고 싶지 않니? 민친 선생이 그랬듯이 어먼가드도 되물었다. 에밀리가 누구야? 세라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 방에 가자. 보여줄게. 둘은 창가 자리에서 함께 폴짝 뛰어내려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면서 어먼가드가 속삭였다. 정말로
정말로 놀이방을 너 혼자 쓰니? 세라가 대답했다. 아빠가 민친 선생님한테 부탁했어. 왜냐하면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한테 들려주며 노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듣는 건 싫거든. 남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마음이 싹 사라져. 세라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다 갑자기 어먼가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움찔 멈추어 서더니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말했다.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프랑스 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지어낼 줄 알아? 정말이야? 세라는 깜짝 놀라서 어먼가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기는 누구나 지어낼 수 있어. 넌 안 해봤니? 그러고는 조심하라는 듯 어먼가드의 손을 잡고 소곤거렸다. 지금부터 소리 내면 안 돼. 문을 갑자기 확 열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세라는 금방이라도 소리내어 웃을 것 같았다. 뭔가 기대에 찬 세라의 눈빛을 보자 어먼가드는 세라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누구를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 왜 잡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덩달아 솔깃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아주 신나는 일일 것 같았다. 어먼가드는 가슴을 설레며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세라를 따라갔다.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세라가 손잡이를 휙 돌리더니 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문을 여니까 깔끔하고 조용한 방이 나타났는데 벽난로에서 훈훈하게 불이 타오르고 그 옆에 근사한 인형이 책을 앞에 놓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라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벌써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네. 뭐 항상 그렇지. 정말 번개 같다니까. 어먼가드는 세라를 보다가 인형을 보더니 다시 세라를 보았다. 그러고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저기 걸어 다니기도 해? 세라가 대답했다. 그럼 적어도 에밀리는 그래. 난 그렇게 믿는 척해.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는 그렇게 상상해 본 적 없니? 어먼가드가 말했다. 한 번도 없어. 저기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어먼가드는 이 이상한 친구한테 완전히 반한 나머지 에밀리가 아니라 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에밀리같이 멋진 인형을 처음 보았는데도 말이다. 세라가 말했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앉자. 한번 그런 상상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어. 늘 상상놀이를 하게 되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에밀리, 소개해 줄게. 얘는 어먼가드 세인트 존이야. 어먼가드, 이 애는 에밀리야. 안아볼래? 그래도 돼? 정말로 그래도 돼? 너무 아름다워. 어먼가드는 에밀리를 품에 안았다. 그동안 재미없이 지루하게만 살아온 어먼가드는 점심종이 울려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 특이한 새 친구와 함께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꿈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라는 난로 앞 깔개에 웅크리고 앉아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라의 초록빛 눈동자가 반짝이고 볼이 발그레해졌다. 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한 이야기, 인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어먼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바로 인형들이 걷고 말할 줄 알며 사람들이 방에서 나가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놀다가 사람이 돌아오면 들키지 않으려고 번개처럼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세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잽싸지 못해. 너도 알겠지만 그건 마법 같은 거야. 에밀리를 찾으러 다녔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라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슬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반짝이던 눈동자가 빛을 잃었다. 세라가 흡하고 숨을 급히 들이쉬는 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렸고 다음 순간 세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뭔가 결심한 듯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어먼가드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이럴 때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라는 달랐다. 어먼가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디 아파? 세라는 잠자코 있다가 대답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야. 그러더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 나직이 물었다. 너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빠를 사랑하니? 어먼가드는 입이 벌어졌다. 어먼가드는 엄격한 명문 여학교에 다니는 착한 아이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일을 10분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라는 말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먼가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먼가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를 자주 못 봐. 아버지는 늘 서재에 계시거든. 책을 읽으시면서. 세라가 말했다.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니, 이 세상보다 10배는 더 아빠를 사랑해. 그래서 아픈 거야. 아빠가 떠나셨으니까. 세라는 세운 무릎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잠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저러다 엉엉 울어버리면 어쩌지? 어먼가드는 겁이 났다. 하지만 세라는 울지 않았다. 까만 머리카락이 귓가에서 파르르 떨렸을 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세라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난 참겠다고 아빠랑 약속했어. 약속을 지킬 거야. 참아야 하는 일이라면 참아야지. 군인들은 많은 걸 참잖아. 우리 아빠는 군인이셔. 전쟁이 일어나면 힘든 행군도 목마름도 어쩌면 심한 부상도 다 참아야 할 거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단 한마디도. 세라는 이내 고개를 들고 까만 머리채를 흔들어 뒤로 넘기며 독특한 웃음을 살짝 지었다. 세라가 말했다.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 너에게 얘기하다 보면 견디기가 쉬울 거야. 잊혀지지는 않지만 견디기는 더 쉬워질 거야. 어먼가드는 왠지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어먼가드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라비니아랑 제시는 단짝 친구야. 우리도 단짝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래? 넌 똑똑하고 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멍청해. 그래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나도 기뻐.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고맙지. 그래, 우리도 친구가 되자. 그리고 말이야. 세라는 환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가 프랑스 말 가르쳐 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